자, 볼게요. 대표 예제 6번째 거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집합.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정의역과 치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x에서 y의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직선이라고도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1대1 대응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좌표평면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치역이 4부터 10까지예요. 너무 짧게 잡았네. 그냥 이해하세요. 좌표는 4부터 10까지가 있대요. 그러면 정의역의 범위가 요만큼이고 치역의 범위가 요만큼이니까 이 직선이 이 사각형 테두리 안에 존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저 사각형만 띄워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x와 모든 y가 모두 대응 관계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몇 가지 그림을 그릴 거니까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직선들을 막 그냥 뭐 무작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의 범위는 4부터 10까지가 되겠죠. 자, 이 전제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아마 느끼는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함수가 되는데 이게 함수로 정의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x가 치역에 있는, 공역에 있는 y값에 대응해야 되거든요. 다 대응관계 성립하죠? 얘는 함수는 됩니다. 근데 얘는 함수가 안 돼요. 왜냐면 이만큼의 x값이 갈 곳이 없죠. 공역 안에 갈 곳이 없죠. 그럼 얘는 어떤 그림인 거냐면 얘네들은 매칭이 됐는데 얘가 갈 곳이 없는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1대1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얘 한번 볼게요. 얘는 함수 당연히 됩니다. 자, 얘는 어디가 문제죠? 요만큼의 대응관계가 없죠? 얘도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당연히 함수가 되겠죠? 모두 다 대응관계 성립하고요. 이쪽도 함수가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근데 왜 파란색으로 그렸죠? 이제 빨간색. 별 의미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1대1 함수인가를 볼게요. 당연히 1대1 함수입니다. 왜?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따로따로 짝지어져 있으니까 1대1 함수 맞죠? 1대1 함수 맞습니다. 당연히 1대1 함수인 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이에요. 1대1 대응인지를 찾을 건데 제가 아까 1대1 대응 찾을 때는 뭘 확인하라 그랬냐면 모든 y가 선택받았나를 뭐라 그랬어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1대1 함수는 선택받지 못한 y가 있어도 된다고 1대1 대응은 모든 y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자 보시면 요만큼의 y값이 선택을 못 받았죠. 얘는 요 아래쪽과 위에서 선택을 못 받았어요. 얘는 모든 y가 선택을 받았죠. 얘도 모든 y값이 선택을 받았죠. 아, 이 둘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구나. 자, 설명은 이랬던 거고 그러면 결과만 놓고 보자. 결과만 어떻게 되면 돼요? 끝에서 끝으로 연결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직선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1대1 대응이 된다. 그럼 노리는 되게 쉽잖아. 왜?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냐 이거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로 와보자.
4개의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4개의 좌표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저 직선이 1대1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쪽 끝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쪽 끝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만 그냥 찾으면 돼. 뭐야?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보자.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기울기부터 구해볼까요? x 이만큼 증가했고요. y는 얼마만큼? 6만큼 감소했어요.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3 정점. 요거든 뭐든 상관없어요. 뭐 1,4 써보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건 이미 직선을 배웠으니까 설명 안 드립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3, 4에서 7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 빨간 녀석이 되는 경우는 x가 플러스 2 했고요. y는 플러스 6입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3. 그리고 x 이 점을 지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4. 그래서 3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가 7이랑 똑같은 점을 지나는 형태가 되기는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보통 줍니다.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녀석? 빨간 녀석만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3x 플러스 7, 3 더하기 7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1대1 대응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정의역과 치역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럼 이 4개의 점의 좌표가 뜰 거예요. 그럼 그 좌표를 대각선으로만 연결시켜 주시면 무조건 1대1 대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요. 자, 2번이 이제 어렵습니다. 2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요.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부터인데 자, 그래프는 어디다가? 그럼 여기다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프는 그럼 여기에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얘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야. K값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디를? 여기를 축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K값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1번, 2번, 3번, 4번. 단순하게 놓고 따지면 여기를 지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 라인은. 그쵸? 여기를 지우기만 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얘네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아랫부분, 4보다 작은 부분에 그래프가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4보다 작은 부분에 그래프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얘네들은 실패. 지성아, 뭘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 딸꾹질을 해. 물 드세요. 물 드세요. 지성아. 네, 좋아요. 누구야 누구? 제가 자, 그래서 7분 참으라고 그랬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지우라. 1번과 2번 모두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누구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요? 2번. 지은아, 왜 1번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지? 단영아, 왜 1번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을까? 난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입술을 앙 다문 거에도 보여. 나는 입술을 벌리지 않겠다. 교아야, 왜 얘는 일대일 대응이 될 수 없지? 그거 얘기해. 너가 생각하는 그거. 싹 정리해서. 왠지 맞을 것 같아. 하진아, 왜 얘는 일대일 대응이 될 수 없지? 현준아, 얘는 왜 1대1 생이 될 수 없어? 그 친구는 1대1이 안 되죠. 그니까. 시작이 저기 저기 아니라. 근데 시작이 저기 아니어서 그런데 왜 시작이 여기여야만 해? 다 해야 돼서. 누가? 저 친구. 그게 어떤 친구가? X가 Y가. 와. 그래, 지호야, 누가? 모든 Y값. 그렇죠. 모든 Y 값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 X는 다 돼 있어. X는 다 걸쳐 있잖아. 근데 보시면 이만큼의 Y가 선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안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는 거지.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주어지면 끝에서 끝으로 연결시키면 된다. 근데 범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이쪽 다 된대. 이쪽 방향 다 된대. 그럼 반드시 어디서 출발하면 돼, 지성아? 무조건 여기서 출발해야 돼. 그렇지? 저기 이외에는 출발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야. 왜? 정의역과 치역이 주어지고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뭐야? 무조건 끝에서 끝으로 연결시키면 돼.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어? 그럼 무조건 여기를 지나도록만 하면 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 사이를 슉 지나가도 되고 상관없는 거야. 반드시 여기는 지나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가는 거야? 1,4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는 그래프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반드시 4가 나오려면 K값은 얼마여야 되겠구나? 3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정의역과 치역이 주어졌어? 1대1 대응이래. 그럼 반드시 어떻게? 모든 X와 Y 값이 선택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끝에서 끝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돼 있으면 반드시 요 시작하는 위치에서 슉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박스형으로 된 거. 박스형으로 된 게 훨씬 더 잘 나오긴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3번 있죠? 지금 풀어보세요. 3번. 이건 박스형으로 된 겁니다. 방식은 이미 앞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번 풀어보세요.
되셨나요? 자, 볼게요. 자기랑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중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고 직선의 형태였으니까 우리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경우와 그렇죠?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요 점의 좌표는 마1, 마2가 될 거고요. 여기는 1, 2가 됐어요. 자, 요 점의 좌표는 마1,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1, 2가 됐네요. 자, 먼저 빨간색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자, 기울기는 얼마? 2 가고 얼마? 여기 마이죠? 자, 2 가고 4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y는 마이너스 2x. 이거 하나 대입해 볼게요.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파란색은 y는 반대죠. 이거하고 반대입니다. 플러스 2 플러스 4였으니까 기울기는 2가 돼요. 부호가 반대가 나와요 항상. x 요거 지나고 있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제곱과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다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이쪽은 마이너스 2x 마2 0 그렇죠? 얘는 0입니다. 그 다음 이쪽은 2x 그리고 플러스 0이네요. 0이 나오죠. 어쨌든 0이 나왔네요. 그러면 자, 요 식에서 b의 값은 무조건 0입니다. 그러니까 a와 또 다른 a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를 제곱해도 4고 얘를 제곱해도 4기 때문에 요 b는 0이 되겠죠. 답은 4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난 맞았다 손. 좋아요. 좋아요. 어디가 잘못했어? 어디가 잘못했어? 틀렸지 이거. 어디가 틀렸어? 아니 설명을 해. 답이 얼마? 4 나왔어? 근데 왜 손 안 이렇게 막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맞았다는 거야? 오케이. 다 맞았네요. 좋아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인데 자, 기억합시다. 항등함수라는 거는 반드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함수라는 것은 항상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이 동일한 원소에 대응할 때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항등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었으면 무조건 자기 자신한테 가요. 그래서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1이 들어가면 1이고 2가 들어가면 2고 3이 들어가면 3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항등함수는 특별하게 기호로는 i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상수함수라는 녀석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을 필요는 없겠죠. 자, 1, 2, 3이 있는데 뭐 4, 7, 8이 있었다고 치자. 얘네들이 모두 4로 가거나 아니면 모두 7로 가거나 아니면 모두 8로 가는 경우에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식으로는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fx는 4라고 표현할 거고 파란색은 fx는 단영아 몇이라고 표현할까? 7. 좋아요. 자, 교아야. 그럼 빨간색인 경우에 fx는 몇이라고 표현할까? 그렇지. 좋아요.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이제 들어가 보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표현 형태를 잘 봐. 함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무조건 가진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5로 간대.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인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들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문제에 fx는 항등함수래. 그럼 해보자. 그럼 우리는 f2라는 값은 진성아, 당연히 얼마가 나와요? 진성이었다. 지성아, 당연히
진성이 뭐예요? 아, 이 다음 수업이 진성이라는 애가 있어. 자, 지성아, 이 아이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항등함수니까 자신이 되면 돼요. 자, 지호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3? 5 5 왜? 저희 다 그렇죠, 무조건 5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5 더해서 7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봅니다. g가 상수함수인데 얼마인지는 안 알려줬어. 그런데 얘는 항등함수였어. 그러면 f1 더하기 g3를 해서 5가 나왔는데 얘는 항등함수니까 무조건 1이거든요. 거기에 g3가 5가 나왔어. 누가 봐도 도연아 얘는 얼마인 거야? 4. 그렇지. 얘는 4가 나온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자. 얘를 만족시키는 도연아 마무리 지어야지. 얘를 만족시키는 x 값은 뭐야? 그렇지. 4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그렇지. 별거 없죠? 항등함수와 상수함수가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 뭐 연산도 없는 거예요. 덧셈 뺄셈 정도니까. 자, 그다음 가보자. 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 하진아, 선택권을 줄게. 2번과 3번 문제가 있어. 하나는 우리가 같이 풀 거고 하나는 너희가 풀 거야. 하진아, 너가 풀기 싫은 문제를 골라. 아, 이 문제 짜증나. 그럼 그걸 내가 풀어줄 거야. 너가 풀고 싶은 문제를 너희가 풀 거고. 하진아, 골라봐. 풀기 싫은 문제를 골라봐. 2번? 오케이, 좋아. 2번을 우리가 같이 풀고 3번을 여러분이 풀 거야. 그렇다고 지금부터 3번 풀지 마. 2번 봐. 자, 나한테 넘기지 말고. 보자. 집합 x가 마이너스 a와 a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fx하고 gx가 각각 항등과 상수래요. 그럼 봐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이 f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a랑 a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얘는 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항등함수니까. 그런데 상수함수는 이 g라는 녀석은 맞죠? g 맞죠? 오케이. 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a의 값이 뭔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이걸 따라가 볼게요. 이거. 현준아, 얘는 항등함수니까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얘는 a. 자, 이제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 얘랑 얘가 둘 다 마이너스 a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다 a로 갈 수도 있어요. 그치? 맞지? 그러면 자,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열리는 거야. 얘네들이 둘 다 마이너스 a일 수도 있고 플러스 a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자, 이제 해보자. 첫 번째 케이스라면 이렇게 날아가고 요게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6이 되면서 a의 값은 3이 되는 게 첫 번째 풀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라면 2a가 마이너스 6이 되면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두 번째 풀이었어. 따라서 a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3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 두 번째 가보자. 이거 무슨 함수야? 상등함수거든? 그러면 절대값 a가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절대값 a가 나오겠지. 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 가야 돼. 뭐가 표현이 들어가던 여기에 어떤 모양이 들어가 있으면 그 모양이 똑같이 국제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절대값 a가 들어갔으니까 절대값 a가 똑같이 나왔거든? 절대값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절대값 a는 반드시 얼마야? 3. 그치? 그러니까 이 결과값은 당연히 3이 되는 거지. 얘던 관계없이 무조건 3이 나오겠다는 거야. 되셨나요? 괜찮겠어요? 자, 이제 하진이의 픽을 받은 3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 잘
골랐어. 이번에 좀 더 어려운 거였는데 잘 모르네. 잘 모르는 건가? 우리가 어려운 걸 풀어야 주는 건가? 유주 온다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여주나? 죽지는 않아. 괜찮아? 현준아 했어? 아니야. 자, 제가 해드릴게요. 나는 풀었다, 풀었다. 1명, 2명, 3명. 오, 좋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도대체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틀 있잖아요, 이 틀. 1대1하고 항등하고 상수가 동시에 나와서 이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1대1 대응을 찾아내서 최종적인 답을 구하는 이 패턴이 학교 시험의 거의 시그니처 메뉴 같은 느낌인 거야. 이쪽에서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 틀이에요. 그래서 1대1 항등 상수 함수가 함께 등장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조건을 파악해서 1대1 대응을 완성시켜서 답을 구하는 이 패턴. 자, 따라가 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지호야, G는 항등함수야. 얘는 얼마야? 1이지. 그럼 F3은 얼마야? 1이지. 자, 얘는 항등함수야. 그럼 얘는 얼마야? 그럼 F1은 얼마야? 5. 한영아, G3는 3이지 항등함수니까. 그럼 F1은 얼마로 가야 돼? 왜 고민을 해? 교아야, F1은 얼마로 가야 돼? 그래. 이거 3일이잖아. F1이 3일이잖아. 그치, 시호야? 뒤에 플러스 있네. 뭐, 어디로? 아, 플러스 있구나. 미안해. 말하지 말라고, 그거 말하지 말라고 했어. 반말을 해서. 미안해. 제가 이걸 등으로 봤네요. 미안해, 지금. 너무 잘못했어. 자, 미안해. 제가 등으로 봤네요. 아니, 바보같이. 자, 더하기였네. 미안해, 내가 반성할게. 자, 내가 너무 불렀나봐. 자, 그럼 여기 등호가 있으니, 덧셈을 했어. 그런데, 봐봐. 얘가 1이니까 이 상수함수가 H는 상수함수거든요. 근데 H5도 1인 거잖아. 그치?
HO가 1인 거잖아. 그럼 얘도 1인 거고 얘도 1이겠지. 왜 상수함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H1의 값도 1이니까 더해서 얘는 2가 됐어야 돼. 그치? 자 이제 생각해보자. G3는 3이었고 얘는 1이었는데 2배를 해서 2가 됐으니까 F1은 얼마다? 5가 된 거야. 그래서 F1은 5로 보냈어. 그러면 끝났네.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5는 당연히 3으로 가는 게 맞겠지. 그리고 나서 마무리 가자. F5의 값은 3이었고 G5는 항등함수 5였고 H는 상수함수 전부 다 1이었고 따라서 답은 9다. 자, 답을 맞췄다 손. 너도 이거 등으로 봤지? 아 미안하다. 근데 미안할 건 아닌데 그치? 나 전에 틀린 거니까 오케이 어쨌든 간에 헷갈려 저게. 시험에서도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저를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절대 저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규아야 겁나 어려워? 할만하지? 처음에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고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고 다음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함수의 개수. 저번 시간에 제가 개념할 때 함수에 대해서 쫙 언급을 했었는데 자 복습 안 하고 질문해 볼게요. 복습 안 하고 질문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습니다. 이틀은 기억하겠지. 자 누구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 왜 지우기가 왜 이렇게 딱 지우기 말할 거야. 그러면 지우기 옆에 현준이가 대답해야지. 현준아 정역은 원소가 4개예요. 공역은 원소가 5개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현준아,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얘도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얘도, 얘도. 그래서 뭐의 몇 제곱? 5의 4제곱. 자, 왜냐면 얘도 5개 중에 고를 수 있고 얘도 5개, 얘도 5개, 얘도 5개니까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경우의 수에서. 이들은 모두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로 모여 함수를 이루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5의 4제곱. 이거 m의 n제곱 이따위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m이 뭔지 n이 뭔지 너희 모릅니다. 시험 보면. 뭘 제곱해라 그랬는데? 뭘 거듭 제곱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금방 알려드린 대로 기억하세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의 함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곱셈을 해야 될 거야. 선택지 5가지를 4번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의 4제곱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봅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개수는 무조건 동일합니다. 어차피 같은 답이 나와요. 자, 이제 해보자. 도윤아, 0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렇지. 극산에 와야 하니까. 중복되면 안 되니까. 아, 좋아. 그러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얘는. 그럼 이거를 몇, p 몇이라고 하면 될까? 그렇지. 5가지 중에서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4가지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5p4. 좋아. 야, 도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도 나와서 공부하더니 나이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지은아, x에서 x로 1대1 되는 개수 힌트 안 드리고 답. 그래서 얼마? 오, 좋아. 왜냐면 얘들 무조건 같아요. 자, 이제 상수함수의 개수 겁나 어려운 거 구할 거야. 단영아. 상수함수의 개수 힌트 안 줄게. 몇 가지? 왜? 맞으니까 왜? 얘네들 설명 좀 해줘. 다 똑같아야 되니까 뭉쳐서 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어? 그렇지. 그 상수함수의 개수는 5가지. 좋다. 그치? 네. 교수님 세 번째 거 x에서 x로 지은아, 너도 못 봤지? 그렇지. 나도 못 봐. 어떻게 봤냐? 저 어떻게 봤냐? 이 책 나쁘다. 이 책이 나를 저격하려고 만들었네.
나처럼 문제 대충 읽는 사람은 이거 나 저격하고 한 번 저격했더니 또 하나. 야. 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게 작년 책에서는 이거 Y로 돼 있었어. 작년 책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가르칠 때 이거 Y였거든. 와, 1년 사이에 개정판을 만들었네. 써보는데. 좋아, 너. 어쩔 수 없지. 자, X에서 X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번엔 X로 바뀌었어. 뭐 걱정하지 마세요. 자, X로 바뀌면 0, 1, 2, 3이니까 선택지가 이제 4P 4가 된 거야. 그럼 답도 24개로 바뀌어 있겠지. 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문제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반성해야지. 너희 시험에서도 반성하자. 반성이자 조심하자. 자, 그러면 얘 패턴이네. 약간 이 녀석. 왜 개정판에서 패턴을 변화를 주네. 너무 쉬웠나? 그치? 답이 똑같으니까 날먹하니까. 자, 여기서 어떤 거 가볼까? 1대1 함수, 2대1 대응, 상수함수, 이거 쉽고. 쉬운데? 안 풀어보기는 좀 그러니까. 이거 8-3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간은 1분 드립니다. 금방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정의역 취업 가지고 공역 가지고 장난질 안 치니까 항상 X에서 Y입니다. 전부 다. 3개 다.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개수는 똑같고요. 상수 함수의 개수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현준아, 연필 쳤다가 이미 답 나왔겠다. 답은 나왔지? 답만 쓰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딱 힘이 없어가지고 1분 안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싶어. 지원이 틀렸고. 이렇게. 뭐 아이고 누구 거냐? 제 거요. 어? 이게 여기까지 나왔어. 겁나 슬퍼하잖아. 자기 버렸다고 주인장이. 샀어, 뽑았어. 뽑았구나. 돈 주고 샀으면 취향을 알 거였는데. 우리 현준이 답만 쓰면 된다며. 정리 잘하고, 잘했고. 좋아요. 좋아요. 오? 지성아? 아닙니다. 지성아? 지호 아직도 못 풀었네? 자, 지성이랑 지호 두 분만 못 풀었네요. 알겠다?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참. 친구 먹으면 좋지 뭐라. 젊어지고 좋지 뭐. 17살짜리랑 친구 먹으면 아빠랑 형님 동생 할 나이인데 내가. 자, 보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정역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고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됐으니까 각각이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5, P, 4, 120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얘 지금 정역, 공역 가지고 장난질 안 쳤습니다. 1대1 함수도 이거고요. 1대1 대응도 이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답이 나왔겠죠. 그래서 240에다가 상수함수는 여기 5개 있으니까 상수함수 5개에서 245 하시면 돼요. 24는 왜 나왔어? 너 없는 거를 x 대 x로 막 가깝지. 패턴이 1대1은 항등함수라고 하거든. 1대1 되면 항등함수가 더. 내가 너무 한다, 지호야. 그치? 감사합니다. 나는 아니 왜 진짜 나는 플러스를 이걸로 봤거든? 그치? y를 x로 봤거든? 너는 1대1 대응을 항등함수로 봤어. 내가 눈은 더 좋다. 그치? 좀더 가까우셔서. 그치. 난 한 개짜리 한 개로 봤는데 너 5개짜리 4개로 봤으니까. 자, 어쨌든 죄송해요. 자, 이제 합성함수라는 녀석을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함수 파트 앞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앞부분에서 보통 시험 문제는 2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앞에서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스타일은 뭐냐면 아까 정의역과
공역에 범위를 주고 1대1 대응 찾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양 끝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제 그쪽 버전과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파트에서 이쪽 파트에서 이제 뭐 대응 관계나 함수 값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1대1 대응과 항등함수와 상수함수가 함께 엮어져서 나오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가끔 함수가 정의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모든 x가 정의역에 있는 모든 x가 y에 다 하나씩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함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 그리고 1대1 대응 찾는 거 이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개수하고 1대1 함수, 삼수함수 요거 있잖아요. 이 둘 중에 보통 하나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정도가 깔립니다. 이건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요. 이거 2개 내기 좀 그렇거나 아니면은 3개를 굳이 내고 싶을 때 나오는 게 이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파트에서는 크게 이제 2가지 정도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합성함수가 나오는데 이 합성함수에서만 시험 문제가 2개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근데 그 2문제가 한 문제는 쉽게 나와요.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합성함수 할만한데요? 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정도로 쉬워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거 정도 수준이에요. 3개짜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할만하거든요. 그런데 합성함수를 만약에 어렵게 내면 못 풀어요. 그냥 못 풉니다. 뭐 풀려고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못 풉니다. 전교에 한 2-3명? 한 10명 내외의 숫자가 시도를 해볼 것이고요. 맞추는 사람은 한 2-3명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합성함수가 어렵게 나오면 그냥 다 같이 죽으면 돼요. 찍기 싸움입니다. 그때부터. 감각적으로 찍기 싸움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킬러 같은 경우는 고3들도 못 풉니다. 막 고3 된다고 갑자기 풀리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 킬러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거든요. 아라나 이은이나 풍무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검단도 작년하고 재작년 기출에서는 안 보였고요. 근데 원당고에서는 주기적으로 출제를 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때 필요한 시간이 2시간 풀로 당겨야 돼요. 2시간 풀로 당기면 그래프 그리기 딱 하나 설명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그건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화목토에 아니야 월수금 저녁 그치 시우가 원당고 그 반 수업할 때는 제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건드릴 거거든요. 아마 2시간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 질문 없이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 하는데 2시간 걸려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2시간 동안 집중을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건데 한 학기에 딱 한 번만 설명합니다. 왜? 나도 지겨워. 2시간 동안 그거 하나 설명하고 있으면 약간 회의감도 들고 내가 2시간을 여기서 때려 박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자, 합성함수 얘기는 쉬었다 갈게요. 타임이야. 이 타임이야. 이 타임이 지나면 못 쉬어.